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타 수석대문 박시현 대문입니다. 다 오신 건가? 네. 아직 몇 분 계시지만 일단 간단하게 목차 한번 보면서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워낙 강정 데모랑 이제 김종열 데모가 다 많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전에 좀 필요한 이런 스키 기술들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스키 기술로 해서 이제 탑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탑 컨트롤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스키 탑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부분이 이제 스키의 회전을 대부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탑에는 강한 힘을 내가 실어주거나 하진 않지만 스키 탑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스키의 회전이 굉장히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탑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스키 탑 컨트롤 하게 되면 스키의 회전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쇼턴을 타거나 하는데 뭔가 회전이 잘 안 되고 뭔가 턴이 툭툭 끊어지고 한다 이러면 내가 스키 탑을 잘 못 쓰고 있나? 혹은 내가 스키 타는 모습을 딱 보셨는데 뭔가 스키 탑이 뱀의 머리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고 탑이 거의 고정이 돼 있고 테일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내가 스키 탑을 움직이는 그런 감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 탑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급경사에서 안정적인 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경사 같은 경우에서는 스키 탑이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코치도 훈련하거나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미스가 나는 부분들은 항상 스키 탑이 뜨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스키의 컨트롤을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에서도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지 사면, 즉 울퉁불퉁한 이제 사면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들 많이 타고 이러면 모골 같은 느낌도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코스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지는데, 그런 사면에서도 오히려 최대한 빠르게 스키 탑을 컨트롤하게 되면 안정적인 이제 턴을 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스키 탑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힘을 빼는 동작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스키의 자연스러운 회전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고 이제 영상을 대부분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앞에서 워낙 이제 PPT 워낙 잘하시고 해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거는 스키의 탑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 잘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스키의 탑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경사가 휘니스파크 모글 슬로프보다도 훨씬 더 경사가 좀 센 곳인데, 자, 보게 되면 스키의 탑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는 되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또 탑을 계속 보게 되면 또 탑이 또 떨어지는 모습이 거의 없죠. 근데 저희가 대부분 급경사를 가거나 했을 때 몸이 뒤로 빠지는 동작이 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슬로우로 영상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지금 탑의 움직임만 계속 보더라도 거의 떨어지는 움직임 없고 양발 똑같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내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나오는 모습들은 다음 체인지를 하거나 하셨을 때, 자, 여기서 턴 자세를 잡았다가 다음 턴 넘어가려고 하면 대부분 보면 쇼턴 타시면 바깥발이었던 발이 안쪽 발로 바뀔 때 탑이 이렇게 뜨는 동작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중심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전체적으로 스키 탑이 절대 스키 탑 자체가 자꾸 뜨거나 안쪽 발을 들어지거나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않게만 만든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계속 보면 대부분 지금 다 급경사 영상이에요. 그래서 급경사에서 오히려 특히나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스키 탑이 어떻게 이제 계속 설면에 좀 붙어 있는지를 계속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사가 이렇게 많이 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츠의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경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경사면에 맞게 수직선상에 이렇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대부분 설명을 하죠. 근데 완전 급경사에 가게 되면 사실 그 정도로 서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실전에서는 이제 막상 서 있게 되면 거의 저희가 똑바로 서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약간은 좀 앞쪽으로 많이 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 발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급경사에 가게 되면 이 경사에 맞게 내 발끝이 오히려 내려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끝은 들려있게 되면 무조건 내 몸은 뒤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즉, 이제 요게 발 모양이었으면 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딱 세워져 있다. 90도 이렇게 세워져 있게 되면, 네, 앞쪽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경사는 굉장히 가파른데 내 발의 모양 자체가 오히려 더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세워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내 몸의 중심도 앞으로 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을 더 앞으로 가거나 하는 동작의 느낌보다는 자꾸 발끝을 좀 더 내려주는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최대한 이 경사면에 맞게 발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탑을 컨트롤하는 동작은 상당히 이제 좀 좋아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동작이 저희가 카빙을 타거나 쇼턴을 타면 좌우의 움직임은 좋아지지만 대부분 앞뒤의 이런 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낮은 코스에서는 뭐 발의 발끝이 뭐 내려가고 뭐 이를 들리고 하는 거는 전혀 뭐 상관은 없는데 경사에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극경사에 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첫 번째는 자꾸 이렇게 떨구는 저희 모글을 많이 배우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모글 같은 경우도 전반에 발끝을 막 내려주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발목을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극경사를 간다 이러면 옆에 있으면 발목을 이렇게 세워놓는 동작이 아니라 발끝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탑을 컨트롤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타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잠시만요. 옆모습만 봐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수직선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여기서 발끝을 내가 계속 내려주려고 하는 의식을 전반부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동작을 해줘야지 발 자체가 뜨지 않고 턴을 하거나 하는 동작이 좀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쇼턴을 타거나 급경사에 가면 탑을 엄청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을 가볍게 만드는 이제 급경사의 감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테일을 가볍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카빙에서도 지금 제가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쇼턴 혹은 파우더 이거 다 같이 이 연습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테일 점프를 하게 되면 중심이 안정적으로 이동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빠른 에지 세팅, 그 다음에 급경사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경사에서 이제 빠른 에지 체인지는 뭐냐면 테일을 가볍게 만드는 동작은, 자, 저희가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빠른 에지 세팅을 하려면 아까 김종효 데모 앞에 얘기했듯이 크로스 오버가 있고 크로스 언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에지는 크로스 언더에서는 좀 훨씬 더 빠르게 걸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포지션인 상태에서 테일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게 되면 그 낮은 포지션이지만 업다운 동작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키에서 업다운 동작이 정확하게 딱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뭐 다른 뭐 스탬 턴을 하든 뭐 쇼턴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내 몸의 무게를 내가 업을 하는가 동시에 발바닥의 무게를 가볍게만 만들 수 있으면 그냥 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일어나세요 하면 내 몸의 무게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일어났는데. 그러면 실전에서는 사실 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업 동작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제자리에서 살짝 점프로 딱 뜨면 이게 그냥 업이 나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쇼턴을 잡다가 나 일어났는데 왜 업을 했는데 스키가 돌아가지도 않지 이러면 내가 발바닥의 무게를 가볍게, 내 몸의 무게를 가볍게 못 만들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일 점프는 저 같은 경우도 쇼턴에서도 연습을 엄청 많이 시키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체력 소모가 엄청 커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저희는 한 20대인 친구들이 이제 뭐 저희 칠레 훈련이나 뭐 이런 데 간다 하면 점프 턴을 계속 시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면 무조건 쇼턴이 굉장히 늘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지 좌우 움직임이나 상하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가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이제 테일 점프는 또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게 이제 쇼턴에 접목이 된 동작인데, 저희가 쇼턴을 이제 만약에 경사에서 타거나 하면 업다운 동작이 대부분 안 나오죠. 대부분 다 일어나세요 했는데 뭔가 스키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다운하면서 스키를 막 돌리거나 하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발을 가볍게 만들지 못해서. 그러니까 즉 이제 여기서 보면 점프를 하는 동작을 좀 보여줄 거예요.
슬라이딩 했다가 톡 뛰면서 내가 정면만 이렇게 봐주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일어나면 스키도 정면을 보고 내 몸도 정면을 보고. 자, 이렇게 점프를 만약에 내가 가볍게 업을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저는 일부러 점프를 뛰면서 이게 돌아가는 모양을 많이 보여드리지만 대부분 쇼턴을 하거나 하면 업 하면서 스키 탑을 떨구세요. 그 다음에 뭐 자세 잡으면서 피보팅을 쓰세요. 이런 동작을 많이 해요. 근데 제일 쉽게 그냥 생각하면 내가 업을 하면 발을 가볍게 점프 뛴다는 느낌으로 지금처럼 업 하면서 정면을 이렇게 딱 보면 이미 스키는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슬라이딩, 지금 제가 슬라이딩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다운 하면서 피버팅 동작을 하면 오히려 조금 쇼턴이 좀 더 쉽게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은 테일 점프를 뛰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업 하면서 딱 이렇게 정면을 보지만 실전에서는 내 몸 발바닥의 감각은 업 하면서 발을 살짝만 가볍게 만들 수만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설면에 붙어서 폴라인까지 떨구는 동작이 상당히 이제 좀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한 거는 내가 일단 가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보면 돼요. 얘는 이제 극단적으로 그냥 뛰어보면 업해서 정면을 보는데 내 양발이 안 떨어지면 내가 아직 몸을 가볍게 만드는 이 능력이 좀 없구나. 즉 스키에서는 상하 움직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자리에서 뛰거나 하면 상당히 쉬운데 이 스키가 타게 되면 왜 어렵냐면 내 몸의 중심은 계속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스키어분들은 안 미끄러지려고 자꾸 안쪽으로 막 들어가면서 이제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항상 스키는 미끄러지면서도 그냥 점프 뛰고 뭐 미끄러지면서도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에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시고, 자, 요걸로 해서 이제 한 번씩 또 보시도록 할게요. 뭐 여기서 뭐 외양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양발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양발이 톡 뛰어지는지, 그러면서 정면을 좀 봐주는 이런 동작들만 나오시면 되시고, 자, 이건 쇼턴 이제 영상인데 여기서도 계속 이런 감각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업 하면서. 근데 대부분 일반 스키어분들이 이제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저희는 상체랑 골반이 되게 안정적으로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 쇼턴을 타도 계속 이렇게 정면 보는데 나는 쇼턴만 타면 자꾸 이렇게 막 옆쪽 보고 막 이제 이런 동작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동작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자세 뭐 여기를 봐도 상관없어요. 업을 했을 때 최대한 내가 발을 가볍게 만들어서 다음 턴의 자세만 그냥 조금 더 그냥 옆쪽을 본다라는 의식을 계속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힘이 풀리면서 정면 쪽, 즉 완전히 정면을 보진 않지만 좀 더 상체 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상체를 막 정면을 계속 보고 막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골반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나오지 올바른 동작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내가 자세 잡았다가 발만 가볍게 만들어서 그냥 옆으로 자세만 조금씩 이렇게 잡아본다 라고만 하시면 연습이 훨씬 더 좀 더 쉽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쭉 보시면, 자, 이게 쇼턴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업 하면서 정면을 딱 보는 동작이 나오면 일단 그 연습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빙에서 지금 여기도 경사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경사가 하여튼 엄청 센 곳이에요. 스키장은 텔룰라이드라는 스키장이었는데 경사가 엄청 세고 거의 휘니스파크로 따지면 모글슬로프보다 더 셉니다. 근데 이런 경사가 센 곳은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듯이 빠른 에지 세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테일 점프 하는 느낌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여기서 원래 대부분 카빙을 타면 약간 크로스 오버의 느낌도 좀 나면서 뭔가 높은 포지션으로도 좀 체인지가 좀 되거나 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로 이제 경사가 세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좀 턴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세를 잡았다가 내가 만약에 급경사에 갔어요. 너무 급해요. 혹은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이제 돌발적으로 딱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카빙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뭔가 업 동작을 대부분 하는 동작이 더 없어지겠죠. 하지만 스키는 무조건 그 발을 가볍게 만드는 업 동작을 통해서 다음 턴을 넘어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내가 이 낮은 포지션이지만 발만 살짝 가볍게만 만든다는 느낌하고 빠르게 그냥 에지를 거는 동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영상에서 보는 거는 골반의 위치가 크게 업은 계속 하고 있다는데 골반의 위치가 높아지지 않고 상체 위치도 별로 이렇게 높아지는 동작이 없어요.
오히려 뭐 발이나 이런 거는 쭉쭉 펴지는데 상체랑 그 골반이 업하는 모션이 많이 없는, 즉 여기서 사실 여기도 이제 업이 살짝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발이 가볍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골반이나 상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포지션을 여기서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옆에서 봐도 그냥 이 상태가 이미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굳이 그냥 내가 쇼턴을 타거나 카빙을 타도 내가 꼭 이렇게 일어나야지만 업이 아니라 내가 계속 몸속에서 발이 가벼워지거나 하는 느낌만 나면 계속 업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사 가거나 하면 이런 동작들을 저희는 이제 훈련 가면 많이 가르쳐요. 딱 여기 급경사에서 딱 다들 모여가지고 자, 여기서 에지 체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발을 일단 가볍게 만드는, 실제로는 점프로 뛰기도 이제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한 동작이 조금 더 나오면 훨씬 더 이제 좋다는 거. 근데 이 내용으로 이제 계속 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슬로우 영상 이제 쭉 보시면 자, 여기서 거의 좀 낮은 포지션으로 계속 체인지 되죠. 근데 체인지 되더라도 발을 가볍게만 만들 수만 있게만 됩니다. 여기서 업 하면서 발이 양쪽이 가볍게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에지 체인지가 좀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카빙 쇼턴인데, 카빙 쇼턴은 뭐 당연해요. 카빙 쇼턴도 에지를 계속 걸거나 하지만 턴과 턴 사이에는 무조건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업다운은 일어나지만 여기에서도 똑같이 포지션 잡아놓고 발만 가볍게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냥 점프를 한다라는 느낌도 하셔도 되고, 발만 가볍게 만들어도 되고. 자, 요거는 이제 파우더에서. 자, 지금 이제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이제 내가 자세를 한번 힘을 딱 주면 밑으로 안에 들어갔다가 붕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눈이 온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금 약간 펌핑 계속 하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약간 이런 느낌도 똑같아요. 다운이 됐다가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됐다가 업이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만 딱 체크해 보면, 그래서 뭐 파우더를 타거나 하시는 분들 다 파우더를 타는데 사실 이런 점프를 못 한다라고 하면 사실 탄다고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을 내가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업다운을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들 좀 느끼셨을 건데 대부분 막 눈 밟으면 몸 가볍게 만드는 이런 리듬들을 잘 타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데에서도 지금 경사가 상당히 세고 부정지예요. 완전 눈이 막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내가 막 동작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나 체인지 해야지. 그러면 발 가볍게 그냥 다음 턴 가면서 발만 가볍게 하는 동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경사도에 맞는 안쪽 발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뭐 이게 워낙 이제 강조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가볍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경사도가 세지게 되면 저희가 옆으로 자세를 잡으면 안쪽 발은 점점 안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안쪽 발 컨트롤을 이제 정확하게 해줘야지 가장 좋은 거는 몸의 중심이 훨씬 더 턴 안쪽으로 잘 들어가는 거. 삼각무릎이 저희가 카빙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동작이 이게 삼각무릎이에요. 근데 삼각무릎이 나오게 되면 내 몸의 중심은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데몬들이나 보면 몸의 중심이 막 안쪽으로 들어가고 엉덩이가 막 설면에 이렇게 막 닿으려고 하는 동작이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요, 계속. 근데 대부분 그런 거를 일반 그 스키어 분들은 내가 계속 설면 쪽으로 이렇게 앉으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절대 앉는 동작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내 스키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몸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내가 앉아가지고 다리를 뻗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은 훨씬 더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이 안 나오려면 내가 아웃에지를 꼭 넘겨야 되겠다. 근데 저는 사실 카빙에서 만약에 한 가지 동작을 딱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안쪽 발이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안쪽 발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초급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안쪽 발 아웃에지가 안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오히려 실력 향상이, 내가 아무리 바깥발에 힘을 잘 주고 해도 특히나 이제 원심력이나 이런 느낌을 못 얻는 거는 안쪽 발이 막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웃에지를 잘 넘기시는 분들이 카빙을 잘하고, 아웃에지를 못 넘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카빙이 이제 원심력이나 만드는 이런 능력이 조금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니까 안쪽 발 컨트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빙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딱 감각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경사도에 맞게 안쪽 발이 약간씩 구부러져.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내가 더 구부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가 안쪽 발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지만 그 속에서도 같이 아웃에지를 계속 넘겨주는, 즉 제가 여기서 자세를 잡으면 내가 자세를 잡다 보면 대부분 바깥발 자세만 옆으로만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잡아주시면서도 안쪽 발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내가 아웃에지를 발목으로 자꾸 넘겨준다라는 의식, 즉 저희가 거의 이렇게 제기차기 하듯이 약간 요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쪽 발을 내가 잘 하고 싶다 하면 안쪽 발은 구부러지면서도 아웃에지를 계속 세팅을 내가 신경을 써줘야지 양발이 똑같이 움직인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카빙에도 접목되지만 사실 쇼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 뭔가 쇼턴에서도 접목이 되지만 다 카빙에서도 접목되는 것들로만 이제 대부분 하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요번에 이제 저희가 솔덴 가서 이제 훈련한 건데 안쪽 발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코스타 이현지 데모인데, 자, 보면 뭐 안쪽 발이 그냥 딱 접히면서 계속 넘어가는, 자,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가면서도 안쪽 발이 계속 넘어가고, 만약에 안쪽 발이 딱 안 넘어갔다 하면 저희가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안쪽 발이 자 지금 정도 안 넘어가, 그러면 여기서 삼각무릎이 나오겠죠. 삼각무릎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몸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발이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안쪽 발은 더 못 넘기고 바깥발만 멀어지게 되는 동작이 나오면서 바깥발에 힘이 정확하게 실리지 않게 됩니다. 즉 원심력을 좀 더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안쪽 발을 잘 써야지 원심력을 좀 잘 이용한다 라는 것만. 자, 여기서 안쪽 발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현지 대본 타는 건데 안쪽 발이 이미 많이 접혀 있죠. 이러면서도 꾸준하게 계속 넘겨야지 이러한 동작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다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냥 나도 나오니까 그냥 신경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계속 얘를 넘겨주려고 해야지 몸의 중심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 만약에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막 엉덩이도 설면에 막 닿는, 오랜만에 원래 친구들 딱 같이 스키 타면 엉덩이 한번 싹 끌어주면 또 이제 기 확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보면 시작하면서 앉아요. 일단 앉으면 안 되고, 저희는 에이지를 요번에 만약에 사진 촬영한다, 자 사진 한 컷 찍겠습니다 하면 저희는 시작하자마자 안쪽 발을 그냥 확 넘겨버려요. 그래야지 몸의 중심이 들어간다. 그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와도 의식은 계속 얘를 아웃에지를 넘기고 있다라는 의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매우 어렵죠. 안쪽 팔은 저도 가르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보면서 안쪽 발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사실 많이 에지 각도 좋아요. 근데 더 넘겨야 돼요. 계속. 안쪽 발은 한번 딱 자세를 잡았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꾸준하게 움직여주는 동작을 해줘야지 그나마 훨씬 조금씩이라도 더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도 좀 어색하거나 하면 얘가 잘 안 넘어가요. 만약에 눈이 좀 좋지 않거나 하면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은 이제 매번 꾸준히 좀 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슬로우로 보셔도 안쪽 발이 계속 막혀 있지가 않죠. 사실 뭐 데몬스트레이터 하고 하면 사실 막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일반 스키어분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의식을 하면서 넘기기 때문에 그냥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지 신경을 안 쓰면 절대 안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내가 안쪽 발을 크게 신경 안 써봤는데 하면 영상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발은 막 바깥으로 자세 잡고 하지만 힘을 올바르게 쓰지 않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몸을 가볍게 만드는 상체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테일을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을 많이 설명드렸죠. 일단 상체의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 무조건 이제 발을 가볍게나 만들거나 하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저희가 점프를 뛰면 아까 테일 점프 같은 경우는 사실 발로만도 뛸 수 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발만 이렇게 뛴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여자들 약간 점프 뛰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뛰는 사람들 있죠. 다리 뒤로 접으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으로만 뛰어도 돼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려면 상체에 있는 무게를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 몸을 자꾸 끌어올리는, 즉 만약에 우리가 스키 탈 때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죠. 업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다 흔들릴 정도로 항상 이게 몸의 중심이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 쇼턴 타거나 뭐 카빙 타거나 하면 거의 굳어 있어요. 업을 했는데도 뭐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굳어 있고 이런데, 얘를 자꾸 움직여주는 이런 리듬을 많이 잡아 주셔야지 이제 업을 내가 실제로 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스키를 신는 상태에서 업다운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여기서 제가 맨날 약간 그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뱃살 흔들리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살이 막 출렁이는 느낌이 날 정도까지 움직일 줄 알아야지, 아, 요게 약간 쇼턴의 상하 움직임, 뭐 아니면 카빙의 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턴을 타면 거의 매번 막 이런 숨을 헐떡헐떡 할 정도로 계속 움직이는 동작이 나와야지 뭔가 상체가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자세가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대부분 뭐 쇼턴 타면 폴체킹 준비 자세 해보세요 하면, 아까 거의 김준호 대모가 여기 와가지고 한 번씩 잡아주는데 거의 뭐 몸이 내 몸 같이 않지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스키를 타면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좀 몸을 좀 흐느적 한다라는 느낌으로 자세를 좀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상체를 좀 가볍게 움직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체는 상하 움직임, 아까 제가 업다운 이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좌우 움직임, 그 다음에 만약에 쇼턴이다 이러면 좌우 움직임은 바깥쪽으로 잡아주는 동작이 그냥 이미 왼쪽 자세, 반대쪽 하면 바깥쪽, 그러면서 좌우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를 잡았으면 업 하면서 몸을 한번 띄우고, 그 다음에 반대쪽 가서 자세를 잡으면 상하 좌우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카빙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체를 좀 어떻게 좀 잘 움직여야겠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영상으로 막 보는 움직임인데, 자, 이거는 지금 상하 움직임도 엄청 하고 있는 거고, 좌우 움직임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있고 발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체가 그만큼 엄청 크게 움직여지는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해야지 발도 훨씬 더 가벼워진다는 거.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연습하는 거는 상체 움직임 연습하는 거예요. 몸 푸는 거 그냥. 계속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션들을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습할 때 대부분 오버 액션 하는 거. 몸을 이 정도까지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타도 어깨선이 안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는 동작이 굉장히 없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거는 좀 과한 동작이지만 이 정도까지 사실은 이런 동작을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서도 보면 딱 섰다가 바깥쪽으로 자세, 섰다가 바깥쪽으로 자세. 요건 상하 좌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을 계속 좀 움직여 본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것도 아까 저희 쇼턴 제가 점프하면서 딱 정면 보는 움직임이랑 거의 다 똑같아요. 다 같은 모습인데 점프 뛰는 게 사실 제일 쉽고, 요것처럼 업 하면서 발 돌아오면 이건 약간의 피보팅의 감각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근데 나중에 되면 다 엄청 쉽게 나온다는 거. 근데 발이 잘 움직이려면 상체가 잘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레슨을 하거나 했을 때 발 움직임 50%, 상체 움직임 50%라고 해요. 발로 내가 에지를 막 더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면 몸을 더 움직이거나 무조건 5대5로 움직여야 되지, 훨씬 더 이제 깊은 에지각을 또 만들거나, 쇼턴에서는 회전력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